지연아, 엄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젠 됐걸. 이제 내가 갈 차례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 오후 박순덕은 도시락 가방을 꼭 쥔 채 아들네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아이 웃음소리가 섞여 흘러나왔죠. 순덕은 배를 누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김지연의 얼굴에는 짜증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곤란해요. 집에 손님이 오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순덕에 미소가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쪽 거실에는 아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계단 위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시락 가방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순덕은 생각하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끝을 훔쳤습니다.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등 뒤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예상보다 오래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 계단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쁠 수도 있지.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말조차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도시락 포장지를 스쳤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다시 단단히 묶으며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먼 곳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던 겨울꽃조차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밥은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억눌린 서러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 때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얼굴엔 피로와 외로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도시락 가방을 한 번 더 쥐었습니다. 안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장조림과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많이 힘들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오기 전까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얹었습니다. 도시락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덕은 밥 대신 눈물을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박순덕은 부엌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낮에 들고 갔던 도시락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이미 다 빠져버린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계란말이는 말라 있었고 장조림은 식은 기름막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희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순덕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 말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밥 한 끼 얻지 못하는 자신이 서러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안에는 물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냉수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그녀를 탓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불을 덮지 않은 채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한쪽 구석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손끝으로 살짝 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괜히 갔나? 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이 유난히 길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박순덕은 허리를 굽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종이었지만 그 속엔 평생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지만 그 의미는 더 이상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순덕은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사진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민수가 도시락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 봄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할머니, 안 계세요?
순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웃 노인 박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계시죠? 끓이면서 생각났어요. 같이 드시죠. 순덕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요. 그런데 전 이미 먹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난 뒤 순덕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손바닥이 유난히 시려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오늘따라 멀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손가락 사이에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열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봉투 모서리가 흔들렸습니다. 순덕은 봉투를 손으로 눌러 멈췄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며칠 뒤 동네 마트 앞에서 순덕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박 할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치매라던데. 그 말이 공기 중을 떠돌며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귤 몇 알이 바닥으로 굴러갔지만 주워 담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려 다가왔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보여?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허공에 던진 말은 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더 말라왔습니다. 탁자 위엔 미쳐버리지 못한 도시락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이 문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가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작은 반찬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 위엔 메모가 붙어 있었죠. 박 할머니 혼자 드시기 힘들죠? 같이 식사해요. 그 글씨는 분명 박만수의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반찬통을 품에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길을 지나던 김지연의 시선이 차갑게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순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은 가슴 깊이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그녀는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옷장을 열어 낡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다 놓을 때가 됐지.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코트를 챙겨 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박순덕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로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고생하지 말고 내 인생 살아. 짧은 문장 속에 지난 세월이 녹아들었습니다. 글씨는 점점 삐뚤어졌지만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순덕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봉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봉투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그녀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찻잔, 다른 의자, 낡은 커튼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빠질 차례였습니다. 순덕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편지와 함께 놓았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 몫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탁자 위의 사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할머니 계세요? 박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잠시 머뭇거리다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죽을 받아들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을 내려놓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순덕은 다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서서히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과 결심이 동시에 깃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녀는 봉투와 통장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문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 안에는 햇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순덕의 흔적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순덕은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들 이름이 적힌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죠. 버스는 도심을 지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이마를 스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가방 안에 도시락통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진짜 보내야지. 버스가 요양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잡이를 짚는 손끝이 굳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은 마치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유난히 투명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그는 순덕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듯 멈춰섰습니다. 박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들렀어요. 그냥 마음 정리 좀 하려고요. 만수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근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순덕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순덕은 품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위로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건 아들한테 전해줄래요? 저는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됐어요. 정말 며칠 뒤 요양병원 한쪽 복도에 희미한 빛이 새어들었습니다. 박순덕은 하얀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요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날 밤 놓아둔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아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랐단다.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순덕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에서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표정이네요.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탁자 위에 시계 초침만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것은 아들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멀리 도심에서는 민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자 그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요양병원입니다. 어머님이 그는 그 한마디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입술에서 겨우 새어나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수는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운전석 너머로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사랑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엔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요양병원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습니다. 박순덕의 침대 옆 탁자 위엔 하얀 봉투와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숨이 가쁘게 차 있었지만 방 안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엄마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떨림이었습니다. 순덕은 이미 깊은 잠에 든 듯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탁자 위의 봉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내 편이었다. 민수는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뒤에서 김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 옆에 섰습니다. 순덕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너무 늦었네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탁자 위 통장을 본 지연이 손으로 그것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셨네요.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어머니의 미소가 마지막으로 스쳐갔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에는 하얀 눈송이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눈이 들어와 바닥에 떨어지자 순덕의 향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당신이 내 전부였다는 걸.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날 한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